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6일이요. 오후 5시가 넘었어요. 오늘은 비교적 바람도 많이 불고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오늘이 초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초복 오늘 삼계탕들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여름철에 건강식 삼계탕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양산 집회 양상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방 재정 문제, 지방 재정 행정, 그리고 요즘에, 여야 간에, 여권에서는 지금 이준석, 그리고 야권에서는 박지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청년정치의 대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청년정치, 나이만 청년이지, 실제로는 청년이 아니고 기득권이나 똑같다. 이런 일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대우조선 해양 측에서 지금 이 집회가 민속노조 측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집회 퇴거하라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심야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한 지인의 아들 지금 대통령실 근무하는 것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운 또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이게 또 마침 선관위원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또 이 비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이거 권성동 이 직무대행이 이거 왜 이러지? 좀 이거 사고 친 거 아니야? 이런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지금 상대 떨어지고 있어갖고 걱정스러운데 이 하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을 갖다가 더 끌어내릴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산 시위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양산 마을 아직도요. 5월 10일 이후부터 지금 2달이 다 돼갔는데 2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초기 단계의 집회보다는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조용해진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단 시위가 일단 경찰 등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경찰 측에서 집회 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여론이 또 우호적이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 시위 같은 것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신에 그러면 어떤 시위 형태로 바뀌고 있느냐, 외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1인 시위, 또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극우 단체, 아니면은 또 이 일각의 유튜버 이런 분들로, 그러니까 소규모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집회 형태는 계속되고 있고, 또 욕설이라든가 그런 이 집회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 집회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줄었고요. 특히 현재까지도 양산 경찰서는요, 이 벨라도,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구국 총연맹, 자유진리 정의혁명당,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요, 집회 금지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1인 시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보수 유튜버들의 이러한 이 행태에 관해서는요, 이게 집시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시법은 이 집합 시위하다잖아요. 근데 뭐 한 명이 하니까 이거 집시법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집시법 적용은 못하고 그냥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짜리 범칙금 한 장밖에는 부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3만 원짜리. 그래서 이 경범죄 처벌법 3만 원 스티커 발부해봐야 이거 가지고선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위 양상과 그리고 이제 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딸이 SNS에 올려갖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용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것이 또 다른 말하자면 논란거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딸로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거든요. 물론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설령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대통령 딸이라고 하는 품격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법 처리 대상으로 딱 지목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근신해야 돼. 국민한테 죄송해야 돼. 죄송하다. 사과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이나 다니면서 지금 오이 먹방 찍고 있고요. 라면 먹방 찍고 있고. 이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딸마저도 이런 시위 양상을 두고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참을 이유가 없다.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열받을 일이며 그러니까 집회 시위는 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양산 시민들 뭐 그동안에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이 나왔고요. 또 이 경찰에 대해서 이 집회 시위를 막아달라 이런 진정서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말이죠. 이 스토킹 혐의로 또 이 고발 조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요. 이러한 이 보수 단체나 또 유튜버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 관련 집시법 개정안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양산 이 주민들 그 양산에는요. 지금 가구 수가 말이죠. 지금 보도를 보면 한 40-50여 가구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 이 사저 인근 주민들의 이 규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이죠. 바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명이 집회를 갔고요. 이 성명문을 발표했어요. 이 집회 모임은 평산마을 일상 회복을 위한 평화 모임 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평산마을 주민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오늘 집회를 가졌고 그리고 이 대국민 서명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 문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을 응원하는 손팻말, 그리고 현수막도 지금 이제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양측의 집회 시위가 있었지만은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양산 사저 앞에서 모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요, I love 문재인, 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이 손팻말을 들고 이 사저 한 100m 맞은편에서 이렇게 집회를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양산 시민들 가운데서 이렇게 50명 이제 집단 집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1인 시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욕설, 이런 지나친 행동, 이거는 뭐 인격 모독이고 말살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 좀 해달라. 그리고 이 평화로운 평산 마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거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집회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우리 보수 우파 단체나 유튜버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이 말하자면 국정 실패,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권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은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뭐 억울한 점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그게 한 99%는 지금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쯤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뭐 스토킹 혐의로다가 고발하고 또 이 경찰 내 단속해달라고 고발하고 이런 법률 전쟁을 치를 게 아니라 우선 큰 틀에서 제가 국정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이런 이 불편함을 줘서 다 제 탓이오. 그리고 사과 성명을 하나 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집회 시위하는 단체나 인사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진정성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집회 시위하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그 방향으로만 몰지 말아라. 예. 그래서 쥐도 잡으려면요, 쥐만 잡으려고 달려들면 잘못하면 독 깬다고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집회 시위, 욕설하고 이런 건 우리 보수의 품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른 집회는 하되 지나친 뭐라 그럴까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시위는 그런 워딩을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런 입장을 낸 바 있어요. 예, 그러나 시위 자체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는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뻔뻔하게 정권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보수 우파와 단체, 시위자들이 계속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사과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성동 이 의원이 자기가 내가 내 사무실에서, 내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다, 아주 실력도 좋다, 그리고 굉장히 그동안에 헌신적으로 대선 캠프와 인수 이런 데서 일을 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어제 내놓은 입장이, 자, 박성민 1급 비서관으로 발탁한 거하고 9급 행정실 직원으로 그것도 열심히 해서 간 거하고 누가 잘못된 거냐, 이래서 이 반박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JTBC가 단독으로 조금 전에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이 우신데요. 지금 권성동 직무대표가 직무대행이 밝힌 본인이 추천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행정직 직원은요, 우선 9급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 25일 날 선관위원으로 위촉돼서 현재도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은 무동명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선관위원은 뭐 비밀 명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강릉시 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동명으로 지금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 더군다나 지금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야말로 강릉에서 사선한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이거 이해충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변 측에서도 이거야말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성동 대표가 추천한 시점, 그리고 청탁 행태와 채용에 미친 영향,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민변 변호사가 또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이 황보 씨도요, 이 강릉 쪽인데 이 황보 씨도 대통령하고 아주 친분이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취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말이죠. 그래서 이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고 있는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옳은 것이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더더욱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이 채용 이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서요,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아직도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내가 좀 뭐라고 했다, 넣어달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장제원 당시, 왜냐면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까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나는 처음에는 7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더라. 10만 원 정도밖에 더 안 받는데 내가 오히려 미안하더라. 예.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예. 그래서 고위직 채용을 안 해줘서 미안하다라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너무나 노골적으로 다 모든 과정을 갖다가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능력이 출중하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캠프에서 열심히 냈다는 점 하나, 이런 점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도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정무직들이죠. 뭐 지휘 과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은 캠프에서부터 열심히 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선진국도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오래전부터 뭐 문재인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때 이 연세 라인이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때는 또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연세대 정액과 라인, 그래서 연정 라인,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까지만 나갔으면 그래도 조금 덜 할지 모르는데, 내가 장제원 실장한테까지 부탁을 했는데 안 넣었다고 그래서 넣어달라고 또 뭐라고 했다. 예.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건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 아니냐? 이래서 이런 이 권성동 대표의 지나친 주장은 이거는 논공 행사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여론 프레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 돌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이 공정과 상식, 이것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큰 뭐라 그럴까요? 이 공감대
키워드인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런 비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 관련 얘기인데요. 지금 뭐 순천도 돌고요, 진도도 돌고, 목포도 돌고, 광주도 돌고, 해남도 돌고, 여러 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 등 7개 시군을 다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늘 이후는 어디를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고, 가는 곳마다 이 젊은 청년 당원들하고 한 10여 명씩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지역 리더들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듣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뭐 홍준표 시장 뭐 마음은 지금 콩과자가 있잖아요. 뭐 속으로는 2027년도 빨리 오기를 지금 바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중앙 정치 흐름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야 이 청년 정치인들을 한마디로 해서 좀 청년팔이 정치 그만해라. 이러한 일침을 가하는 입장을 지금 오늘 내놓고 있습니다. 제목도요, 최근 몇 가지 한 사항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놓고 있는데, 자칭 청년 대표로 나서서 설치고 있지만 나이만 청년이지 하는 행태가 기득권 구태와 다른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요, 기득권 구태 이거 뭐 당연히 박지원과 그 다음에 이준석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요, 이준석에 대해서는 수용하라. 그리고 6개월 징계 받아라. 그리고 다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시절 이준석이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얘기를 많이 했느냐. 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면서 지금 당하는 것은 약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법적 절차, 누명을 벗으려면 사법적 절차만 집중하라. 이렇게 일침을 가한 바 있어요. 그리고 박지원에 대해서는요, 이제 비대위에서 그리고 당무에서 출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특혜를 달라는 것은 글쎄요. 그러고서 좀 비판적으로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 이걸 보면 당연히 지금 이준석과 그 다음에 박지원에 대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하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지금 야권에서 신북풍이다,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있어요. 예, 이 북풍, 자기네들은 5년 내내 북풍 정치 해놓고서 김정은 이중대로 밝혀지니까 그게 반격이라고 하나,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경찰의 반란과 관련해서 경찰만 통제 안 받는 독립공화국이냐? 검찰은 법무부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지 않냐?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장악 못하는 정권이 나라를 담당할 수 있나? 그래서 시종일관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의 반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은 빚나가지고 이익을 많이 얻으면 많은 이익 가지고 이자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그런 차입 경영 갖고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선심행정을 없애고 부채를 줄여주는, 그러면서 이자를 갖다가 그 줄어든 이자를 가지고 복지비용이나 아니면 미래준비에 투입하는 그런 정책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채무 감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개인이나 나라나 부채 폭증은 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구한말 국채 보상 운동을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느냐.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의 진원지가 대구다. 예. 그러니까 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요, 이제 본인 시장 체제하에서는 그런 선심성 행정은 절대 안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다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 지금 현재 대우조선 하청노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이제는 파업 그만하고 퇴가하라. 이런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지금 대우 거제 옥포조선소 1도구에서요, 무단 점령하면서 지금 시위 집회를 하고 있어요. 임금 30% 올려달라고.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니까요. 한 달 하고서도 지금 한 달 2주쯤 된대요. 그러니까 한 조합원이 400명인데 그 중에 120여 명이 집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1도구를 점령하고. 이게 불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 신청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법입니다. 통영지원. 창원지법의 통영지원에서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이 이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요. 만약에 퇴가하지 않으면
하루에 사측에다가 300만 원씩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 이 민속노조 산하단체의 이런 이 파업행위, 독구 점거 행위는요,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든가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관련 법, 노동 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하루에 300만 원씩 사측에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바로 어제죠. 어제 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러한 이 노동 활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강력 지시했어요. 강력 지시하자마자 바로 이제 법원에서도 말이죠, 이 사측의 입장을 지원하는 그러한 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말이죠, 과도한 노동단체의 이러한 시위,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도한 시위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